628번입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죠? 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이런 단위원을 하나 그려봅시다. 그런 다음에 각 A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점과의 교점이 바로 라지 A인데 바로 A, B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스몰 a 값과 스몰 b 값이 모두 다 양수이니까 바로 각 A를 나타내는 동경은 바로 제1사4분면에 있겠죠. 맞습니까? 그때 이 동경의 바로 크기가 알파라고 하고 그 점의 좌표를 A, B라고 했으므로 우리는 이 점을 무엇으로 삼각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X좌표는 코X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동경을 나타내는 각의 크기가 알파이므로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라고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점을 바로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바로 각 마이너스 베타죠. 마이너스 베타는 자, 베타가 바로 각이 양의 각일 때 마이너스 베타는 바로 이 시초순으로부터 음의 방향각으로 가는 거니까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왔다고 생각했을 때 그 점의 좌표가 B, 마이너스 A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b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바로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로 표현할 수 있고 이 마이너스 a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바로 사인 마이너스 베타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동경과 단위원이 만나는 그 점의 바로 좌표를 일처럼 바로 이 각의 크기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래요. 자, 그러면 그 말은 여기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란 말은 이 점 A의 y좌표가 3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인 베타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인 알파가 3분의 1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사인 베타를 구해달라고 하죠. 그러면 사인 베타는 이것과 관계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각 변환 공식 중에서 각을 변환할 수가 있죠. 사인은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음각 공식을 아는 친구들은 바로 사인 마이너스 베타를 지금 마이너스 사인 베타로 고쳐서 풀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사인 베타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사인 베타는 무엇이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므로 바로 A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A가 바로 무엇입니까? A가 바로 A 좌표의 바로 뭐다? 바로 X 좌표죠. 따라서 여기 코사인 베타가 코사인 알파가 바로 누구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사인 베타와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이 사인 베타의 값을 구해달라는 것은 코사인 알파의 값을 구해달라는 것과 같죠. 왜? A 값이니까. 자, 그러면 이 원은 단위원이니까 단위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 원의 바로 y좌표가 지금 얼마이다? 3분의 1이니까 y 자리에 3분의 1을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9분의 1은 얼마가 되고 1이 되어서 x제곱이 바로 얼마가 되겠습니까? 9분의 8이 되겠죠. 따라서 x는 얼마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9분의 루트 8, 루트 8은 2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 A 좌표는 바로 스몰 a가 양수이므로 그러므로 이 X 좌표 중에 양수 값이 바로 3분의 2 루트 2가 바로 A 값이 됨으로써 그 A 값이 바로 사인 베타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3분의 2 루트 2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A좌표와 B좌표를 한번 잘 살펴보면요. 선생님이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자, 도형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공부를 할 때, 자, 90도 회전 이동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한 게 있어요. 기억납니까? 어떤 점 A, B가 있는데, 이 A, B를 먼저 여러분들이 y x 대칭을 하든지 y x 대칭을 해도 되고 또는 y 마이너스 x 대칭을 해도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은 여기서 그냥 쉽게 y x 대칭으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면 y x 대칭을 하면 x 좌표와 y 좌표에 이렇게 자리를 바꾸어 주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뭐 X축 대칭을 하든지 또는 Y축 대칭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해도 됩니다. X축 대칭을 해도 되고 Y축 대칭을 해도 되는데 자, 선생님은 여기서 마찬가지로 X축 대칭을 하겠습니다. X축 대칭을 하면 Y좌표는 그대로 두고 X좌표는 그대로 두고 Y좌표만 부호를 바꾸어 주면 되죠. 그러니 결론적으로 이 A, B가 바로 B, 마이너스 A가 됐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Y 꼴 X 대칭을 한 다음에 X축 대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90도 회전 이동을 한 것이라고 선생님이 바로 공통수학 2에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따라서 이 OA와 OB 이 두 공경이 이루는 각은 바로 몇 도다? 수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도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것을 바로 하나의 뭉탱이로 보고 이거를 하나의 뭉탱이로 봤을 때 이 둘 중에 하나를 하고 그리고 이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연속적으로 한다면 90도 회전 이동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자, 이 OA에 한번 기울기를 구해 보세요. 기울기는 원점과 이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x좌표분의 y좌표 바로 탄젠트죠. 이 선분의 기울기는 바로 a분의 b가 되고 이 OB의 기울기는 x좌표분의 y좌표를 하면 b분의 마이너스 a가 되어서 두 개의 각각의 기울기를 뭐 해봅시다. 곱해 봅시다. 이 두 개를 곱하면 역수관계의 부호가 반대되니까 곱해버리면 그 결과값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두 직선이 서로 무슨 관계에 있다? 90도 관계에 있다는 것. 우리 공통수학 2에서 공부를 했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이 두 직선은 서로 무엇이다? 바로 90도 회전이동 관계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음각 공식을 사용한 친구들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사인 베타를 구해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인 베타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인 베타를 구할 때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 즉 음의 방향각이니까 양의 방향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베타만큼 각이 똑같은 것을 바로 x축 위로 바로 x축 대칭을 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각은 마이너스 베타 각이지만 이 각은 플러스 베타의 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B점을 x축 대칭을 해버리면 이 C좌표라고 했을 때 이놈은 바로 뭐 된다? B, 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X축 대칭했으니까 Y좌표의 부호만 바꾸어 주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 B는 무엇으로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코사인 베타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이 A는 바로 사인 베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사인 베타를 구하려는 것이 바로 이 A 값을 구하라는 것과 동일한 결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각 공식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사인은 바로 원점 대칭 기함수라서 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사인 베타와 같으므로 그게 마이너스 A니까 결론적으로 사인 베타는 A가 됐다는 것을 똑같은 원리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A점은 이 단위원 위에 있으니까 바로 X좌표, Y좌표 중 하나만 알면 다른 좌표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A값, 즉 X좌표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나요? 629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고 중심이 O인 반원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지름이 2니까 바로 반지름은 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 호 AB 위에 점 P를 잡고 자, 코사인 BAP 이 각에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5분의 4니까 자, 이 각을 지금부터 선생님이 세타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코사인 세타가 얼마가 된다? 5분의 4가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렇게 잡았는데 이 부채꼴 POB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1 그리고 호 AP 이 호 AP를 2등분하는 점과 선분 AP의 중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2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호 AB의 중점이 여기입니다. 중점이. 그래서 이 호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자, 아시겠나요? 자, 이 점을 만약 C점이라고 한다면 호 AC와 호 PC의 길이가 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바로 PC의 길이가 호입니다. 호니까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선분 AB의 AP의 중점이 여기니까 그럼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 두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이 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했을 때, 자,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구해서 곱해 달라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R론부터 한번 구해 보겠는데요. 자, 이 반원도 호의 일부분이죠. 원의 일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원의 이 작원원이 바로 내접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도 했지만 큰 원의 중심, 작은 원의 중심, 그리고 두 원의 내접하고 있는 이 접점을 연결하면 한 직선 위에 모인다고 했습니다. 맞죠? 자, 따라서 자, 이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의 길이가 바로 무엇이다? R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OB는 이 원의 접선이 되니까 바로 접선이 나면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연결한 다음에 무엇을 그어준다? 바로 수직으로 표현해 준다. 접점까지 연결하면 수직이 되어서 이 삼각형이 바로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R1이면 얘도 무엇입니까? R1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얘가 세타잖아요. 그죠? 얘가 세타면 이 삼각형은 OA도 반지름, OP도 반지름이니까 얘도 1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삼각형 OAP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무엇이 되고 세타가 되고 그러면 이 각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각은 바로 이 세타가 되겠죠. 삼각형의 한 외곽은 그와 이웃하지 않는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또 여기에서 이 원의 중심에서
이 OP가 또 접선이니까 여기까지도 우리가 접점까지 연결하면 수직이 되고 그럼 얘도 R1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반지름으로 갖고 직각 직각이면서 이 변이 공통변이 되니까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어서 이 각과 이 각은 각각 얼마가 되겠다? 바로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얘 이 각이 바로 세타가 되니까 우리가 이 직각삼각형에서 바로 이 각은 세타가 되고 얘가 R1이죠. R1.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 몇 대 몇입니까? 5분의 4로서 5대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니까 결론적으로 요 길이가 바로 b가 5라면 요 밑변 요 길이가 4가 되고 그럼 이 높이가 5대 4대 바로 3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대 4대 3. 맞습니까? 자, 따라서 5대 4대 3이니까 3을 R1이라고 한다면, 맞죠? 이 4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R1을 3으로 나누면 바로 한 칸의 길이가 되고, 그게 4칸 필요하니까 이 길이는 바로 3분의 바로 4R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는 얼마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R1을 3으로 나누면 한 칸의 길이가 되고 얘가 그런데 5칸이 되니까 3분의 5R1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길이와 여기 있는 이 길이 R1을 더하면 그게 바로 반지름 길이인 1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양변에 세배를 하면 5R1 더하기 3R1이 바로 3이 되어서 8R1이 3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반지름 R1은 8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 5대 4를 이용하여서 3대 4대 5의 비율을 이용하면 바로 3의 비율이 무엇이었으니까? R1이었으니까 4의 비율은 자, R1을 3으로 나누고 그러면 한 칸의 비율이니까 4를 곱하면 3분의 4 R1이 되고 그러면 5의 비율은 R1을 3으로 나눈 다음에 5칸을 곱해주면 바로 5에 대한 비율이니까 요 직각삼각형의 바로 빗변은 3분의 5 R1이 되어서 이 3분의 5 R1과 바로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인 R1을 더하면 전체 큰 원의 반지름인 1이 된다는 거. 우리가 원과 원이 내접할 때는 자, 이런 식으로 이 전체의 길이의 합이 바로 큰 원의 반지름이 된다는 이 관계식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R1은 구했고요. 이제 이쪽 작은 원 R2를 한번 구해보면 그림을 우리가 설명대로 표시를 해보니까 여기에 바로 C가 중점, 이 AP의 중점이 여기 되죠. 그러면 보세요. 얘도 이온이 이 큰원에 바로 내접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마찬가지로 무엇? 이 큰원의 중심과 작은 원의 중심과 바로 접점을 연결하면 일직선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AP의 중점도 어떻습니까? 여기에 놓이게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 됩니까? 자, 두 변의 길이가 반지름으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여기도 길이가 같은 여기가 중점이 되니까 바로 꼭지각을 이등변 삼각형은 바로 수직 이등분하게 되겠죠. 의미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세타가 1이잖아. 세타의 각이 있을 때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졌으니까 바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바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가 돼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요 길이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코사인 세타는 바로 1분의 요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네모로 표현하면 코사인 세타가 바로 5분의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 5분의 4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무슨 세타가 됩니까? 바로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자,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바라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자, 고개 넘어 직각 1분의 1이 되겠죠. 바로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이면 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바로 직각삼각형을 그려보면 여기가 5고 여기가 4란 말이겠죠. 얘가 세타면 그러면 여기가 3이 되니까 사인 세타는 바로 5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길이 또한 5분의 3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5분의 3과 이 반지름이 R2인데 반지름이 R2면 R2와 R2는 합쳐서 지름이 되니까 이 R2죠. R2 두 개와 누구 이 5분의 3을 더해버리면 그것 또한 큰 원의 바로 뭐다? 반지름이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 길이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이용하여 5분의 3과 R2, R2 두 개 더하면 1이 되니까 이 R2는 바로 5분의 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R2의 길이는 바로 5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R1과 R2를 모두 다 구했죠. 따라서 R1과 R2의 곱은 R1이 8분의 3, R2는 5분의 1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 값은 40분의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찬찬히 한번 해보시면 여기 이등변삼각형이 나왔죠.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하니까 문제상에서 이 점이 바로 이 AP 중점이니까 바로 이 선을 연결하면 각을 이등분하게 되어서 이 삼각형 또한 직각삼각형이 된다는 것도 그것을 이용해서 바로 R2까지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630번입니다. 루트 코사인 세타와 루트 탄젠트 세타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사인 세타가 나왔습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나왔죠. 자, 여러분들 탄젠트 세타를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죠? 바로 코사인분의 무엇으로? 사인 세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두 수를 뭐 했다고요? 한꺼번에 곱했습니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과 코사인이 약분을 하면 루트 사인 세타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말은 우리 공통 수학에서 우리가 제곱근을 배울 때 했잖아요. 바로 복소수단이라 복소수 배울 때 했죠. 바로 음수 제곱근의 성질을 배울 때 두 수의 루트 값을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말은 이 안에 있는 수가 음수이고 이 안에 있는 수가 음수일 때 두 수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했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코사인 세타가 음수고 탄젠트 세타가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음수인 것은 2, 4분면과 3, 4분면이 되고 탄젠트가 음수가 된다는 말은 2, 4분면과 4, 4분면이죠. 자, 그런데 둘 다 모두 만족해 줘야 되니까 바로 이 세타는 바로 2, 4분면 각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바로 이사분면각일 때 바로 음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탄젠트가 절대값을 벗겨 나올 때 바로 이사분면각이란 말은 탄젠트가 여기 음수였으니까 바로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니까 결론적으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코탄 중에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개를 구할 수도 있다. 바로 직각삼각형을 이용하면 되죠. 자, 이 각을 세타로 보고 세타가 2, 4분면 각일 때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3인데 마이너스는 볼 필요 없고 그냥 비율로 바로 1분의 루트 3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바로 1대 루트 3대 2가 의해서 빗변이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요? 고개 넘어질 각이니까 2분의 루트 3이고 코사인 세타는 얼마죠? 세타를 끼고 도니까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3으로 구해 놓았죠. 자, 그런데 2, 4분면 각일 때 사인만 플러스가 되고 코사인은 무엇이 된다?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이너스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사코탄을 모두 다 뭐 해달라? 더해달라고 했는 거죠. 이 세 수를 모두 다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분모가 2가 되고요. 모두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전체 분모를 2로 만들어 봅시다. 모두 더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사인 세타는 루트 3, 코사인 세타는 더하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자, 탄젠트는 2분의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으로 표현하면 결론적으로 그 값은 2분의 무엇이 되겠다? 마이너스 1부터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이죠. 알겠나요? 루트와 루트를 곱해서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말은 둘 다 음수가 된다는 거. 그리고 루트와 루트를 나누었는데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왔다는 말은 바로 분모가 음수고 그 대신 분자는 뭐여야 한다? 양수이어야 한다는 것을 같은 시간에 우리가 두 개 다 모두 다 배웠다는 거 기억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631번입니다. 단위원 위의 점피 xy에 대하여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자, 다음 식을 만족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이 P가 바로 2, 4분면 각이죠. 따라서 동경이 바로 제2, 4분면 을 지나고 있으니까 사실 사인은 플러스고 코사인은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이 x좌표를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다? 동경의 바로 코사인 값, 바로 코사인 x가 되고 단위원이니까 그렇죠. y좌표는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다? 바로 동경의 그 크기의 사인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따라서 x가 코사인 세타고 y가 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식 x분의 y 더하기 y분의 x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x가 바로 코사인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겠죠. y가 사인 세타니까. 그럼 뒤에 있는 식은 바로 역수가 되네요. 그죠? 바로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로 나타낼 수 있고 얘가 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바로 만족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코사인과 사인을 우리가 바로 이 P의 X좌표, Y좌표로 표현한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X분의 Y니까 무엇으로? 이 식을 처음부터 탄젠트 세타라고 볼 수도 있죠. 바로 탄젠트 세타의 정의가 X좌표분의 Y좌표니까. 그러면 Y분의 X는 바로 탄젠트 세타의 무엇이다? 역수가 되는 거죠. 요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보고 탄젠트를 고분의 사로 바꾸어서 처리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꾸어야 하겠나요? 바로 여기에 사인과 코사인의 차를 물어보니까 바꾸어 주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통분을 해보면
분모는 코사인과 사인을 곱하면 되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고 분자는 각각 반대 방향으로 곱해져서 더하면 되니까 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바로 얼마 된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값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은 역수 취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한테 지금 물어본 것은 사인과 코사인의 차를 물어보죠. 그리고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곱이 나타났죠. 자, 이 곱은요,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나 차에 무엇을 했을 때, 제곱을 했을 때 나타난다고 했죠. 따라서 지금 물어보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코가 나타나기 하기 위해서 제곱을 해버리면 앞에 거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뒤에 거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이 짠짠에 하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배에 사인과 코사인 곱한 사코가 마이너스 얼마가 된다? 5분의 2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 플러스 5분의 4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5분의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바로 사인과 코사인의 차잖아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차는 알맹이의 제곱이 5분의 9잖아요. 그럼 알맹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9니까 루트 5분의 루트 9, 루트 9는 3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x좌표가 음수고 y좌표가 양수잖아요. 그러면은 코사인이 바로 무엇이 되고 음수고 사인이 바로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이 음수고 코사인이 음수가 되고 사인이 양수가 되니까 양에서 음을 빼면 결론적으로 그 값은 무엇이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되겠죠. 양에서 음을 빼면 양수가 되겠죠. 따라서 음수는 제거해주고 양수값 루트 5분의 3이 되어서 유리화만 해주면 얼마 된다? 5분의 3 루트 5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바로 이 동경의 X좌표, Y좌표를 우리가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바로 삼각함수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바로 사코를 찾아냈으니까 이 사코는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나 차에서 나타낼 수가 있다고 했죠. 어떻게 하면 나타낸다고 했죠? 제곱을 함으로써 이 짠짠에서 사코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으면 이 자체를 제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에서 코사인을 뺐을 때 사인은 y좌표라서 양수, 2, 4분면각이니까 코사인은 음수가 되어서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음수를 제거해주고 양수가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632번입니다.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루트 2가 될 때, 자, 다음 사인 세타의 10제곱분의 1, 코사인 세타의 10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인과 코사인이 바로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를 제곱하면 사코는 구해줄 수가 있죠. 그러면 사실 얘를 우리가 통분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면요. 이 분모는 사인 세타의 10제곱, 사인 세타의 10제곱과 코사인 세타의 10제곱을 곱했으니까 이 전체의 10제곱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지수 법칙을 이용하여. 그럼 사코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분자는 각각 상대방의 분자와 곱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결론적으로 이 수는 사인 세타의 바로 10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10제곱을 더해준 게 바로 통분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코는 구할 수가 있는데 이 10제곱을 그대로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수를 양변을 제곱해서 일단 사코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거 제곱 사인 세타 제곱, 뒤에 거는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마이너스 2배의 사코가 되겠죠. 사인과 코사인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얼마가 된다? 루트 2의 제곱이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1이 되니까 자, 이걸 이항하면 바로 2 사코, 2 사인과 코사인 세타는 바로 2가 이항해서 1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을 곱한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모는 구해냈으니까, 분자 자체를 구하기 위해서 10제곱 자체를 그대로 처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사코를 알고, 저 곱을 알죠. 그리고 사인과 코사인의 차를 아니까. 곱과 차를 알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합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곱셈 변형 공식을 생각한다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즉 합의 제곱에서 바로 차의 제곱을 뭐 하면 빼면 4배의 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식을 이용하면 무엇을 또 찾을 수가 있다? 합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차는 루트이니까 루트 2를 제곱하면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사코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니까 4배를 하면 바로 마이너스 2가 돼서 얘가 없어지네요. 아, 따라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더한 것의 제곱이 0이 되므로 결론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무엇이다? 바로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을 더해서 0이고 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빼면 얼마가 되니까 루트 2가 되니까 우리는 사인과 코사인을 모두 다 알 수가 있겠네요. 바로 연립 방정식을 처리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두 수를 더해버리면 코사인이 없어져서 2배의 사인 세타가 루트 2가 되고 따라서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가 되니까 사인이 2분의 루트이면 더해서 0이 된다는 말은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을 모두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개를 곱하면 부호가 마이너스고 분모는 4가 되고 분자는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사코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아, 그러니 우리가 바로 곱셈 변형 공식 같은 걸 이용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사인과 코사인을 각각 알 수가 있으므로 이 사인 10제곱 세타분의 1과 코사인 10제곱 세타분의 1을 어떻게 처리하자? 이렇게 통분해서 처리할 필요 없이 자, 이 자체를 무엇으로 보면 된다? 바로 사인 세타분의 1의 10제곱 이렇게 봐도 되겠죠. 뒤에 것은 코사인 세타분의 1의 10제곱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이니까 그 역수는
무엇이 된다? 루트 2분의 2가 되겠죠. 이거의 10제곱에다가 코사인 세타분의 1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의 10제곱으로 보면 되니까 유리화를 해버리면 결론적으로 얘는 루트 2의 10제곱이 되고 얘는 바로 마이너스 루트 2의 10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루트 2의 10제곱은 루트 2가 바로 2의 2분의 1제곱이잖아요. 얘의 10제곱 그리고 플러스 자 마이너스를 10제곱해도 플러스가 되니까 얘 또한 2의 2분의 1의 10제곱이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2의 5제곱 더하기 2의 5제곱이 되니까 32 플러스 3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6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 풀이를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만 우리가 암산을 한다면 여러 줄을 줄일 수는 있겠죠. 자, 그래도 우리가 또 계산 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차근차근 보여줬으니까 여러분들이 생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줄을 생략해서 처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요. 무턱대고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니까 아 세타는 4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인이 플러스고 코사인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럼 사인이 플러스이란 말은 1, 2, 4분면에 각이 되고 코사인이 마이너스라는 말은 2, 3, 4분면이거든요. 따라서 이 세타는 2, 4분면 각입니다. 2, 4분면 각. 자, 따라서 4분의 파이가 아니라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뺀 4분의 3파이가 바로 이 세타의 값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각 변환이나 이런 것을 더 공부한 친구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부로 여기를 4분의 파이라고 여러분들이 단정 짓고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4분의 파이라고 해도 답은 맞겠지만 왜 10제곱이라서 답은 맞겠지만 함부로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633번입니다. 자, 로그의 합이 주어지면서 이 로그 방정식을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로그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자, 이 진수에 바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는 이제 이 문자, 즉, 이 상수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진수 조건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진수는 항상 무엇이 되어야 되고 양수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도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이 양수는 1, 2, 4분면, 코사인이 양수는 1, 2, 1, 4, 4분면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타는 바로 제 1, 4분면 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1, 4분면 각이라고 해서 세타가 바로 예각이라는 말은 아니죠. 우리가 360도 들고 더 가도 되니까 바로 360도보다 더 큰 각도 1, 4분면 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진수 조건부터 처리한 다음에 자, 로그 성질을 이용하면 자, 밑이 똑같은 로그의 합이니까 바로 진수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하나로 로그로 표현한다면 진수를 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로그의 진수인 바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바로 2의 어깨등으로 바로 마이너스 4제곱이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는 역수치하는 거니까 4제곱하고 역수치하면 2의 4제곱이 16이므로 바로 역수치하면 바로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16분의 1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 이 값을 이
식을 찾아서 x 값을 찾으라고 하니까 여기는 x가 없고 여기만 x만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도 미치 로그 2니까 물론 무엇을 바로 진수 조건을 처리하면 사인과 코사인은 모두 다 양수라서 더해도 양수니까 적합하죠. 그럼 여기는 x 값도 반드시 무슨 값을 가져야 된다? 양수 값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체크를 해두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정리해주면 이 2분의 1이 좀 불편한데 양변에 두 배를 하면 여기에 2를 곱하면 되고요. 로그 앞에 있는 2는 이렇게 진수의 바로 지수 자리로 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아래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나요? 자, 좌변은 로그 2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우변은 여기 로그 2x에 마이너스 4인데 이 4를 로그 2에 2의 4제곱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실수는 로그로 바꿀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로그 2의 2의 4제곱이 바로 4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2의 4제곱이 얼마다? 16이니까. 자, 우변 형태를 어떻게? 로그의 차니까 바로 진수의 비로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있는 로그의 진수가 분자로, 뒤에 있는 로그의 진수가 분모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는가요, 여러분들? 바로 로그 2, 로그 2, 밑이 같으므로 뭐 길이 같으면 되겠다. 바로 진수끼리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인과 코사인을 더한 제곱은 누가 같다? 16분의 x와 같기 때문에 양변에 16을 곱해준다면 여기가 16이 곱해지고 이쪽은 16이 약분되니까 결론적으로 x의 값은 무엇으로? 바로 사인과 코사인의 합의 제곱의 16배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사인과 코사인을 더해서 제곱을 취했죠. 그럼 이 식을 전개해버리면 누가 나오겠다? 바로 사코가 나온다는 거죠. 자, 16배의 앞에 거 제곱, 사인 제곱, 뒤에 거 제곱, 코사인 제곱의 2배의 사인, 코사인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는 문제 풀 때 생각해야 됩니다. 왜? 말해봤잖아요.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1이고요. 2배에 사인과 코사인 곱이 얼마가 된다? 16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16에다가 요게 굳이 계산을 하지 말고 전개를 해버리면 되겠네요. 항이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16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16이 약분되어서 2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x의 값은 얼마가 된다? 1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이 문제에서 이 일사분면각을 정확하게 또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로그가 나오면 진수 조건, 밑조건, 즉 진수는 항상 양수, 밑은 항상 양수인데 1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바로 밑조건까지도 자, 문자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밑조건, 진수 조건을 처리해두고 문제를 풀어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634번입니다. 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사인, 코사인, 세타라고 할 때, 자, 각각 사인 세타의 세제곱,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로 주어졌으므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분의 마이너스 a의 부반대니까 a가 되겠죠. 자, 두 근의 곱은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은 어떻게 된다? 1분의 2a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하여 사인과 코사인의 합이 주어졌으면 자, 양변을 뭐 함으로써 제곱함으로써 누가 나온다? 사코가 나온다는 거죠. 자, 앞에 거 제곱 사인 제곱 세타, 뒤에 거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여러분들 바로 이를 적어내야 됩니다.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바로 뭐다? A의 제곱이라는 거죠. 자,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의 합은 1이 되고요. 사코가 2A가 되니까 여기가 4A가 되네요. 따라서 1 플러스 4A가 A 제곱이 되어서 우리는 A 값을 직접 찾을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 0인 바로 2차 방정식이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지 않네요. 따라서 근해 공식으로 하면 짝수 공식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반이면 2가 되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제곱이면 4가 되고요. 마이너스 a는 1, c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어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단 A는 음수라고 했죠. 자, 음수가 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A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로써 A의 값을 구했으니까, 자, 여기 제곱했는 것을 지어보면요. 결론적으로 두 건의 합은 바로 얼마가 된다?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두 근의 곱은 A의 두 배가 되니까 각각 두 배주면 바로 4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합과 곱을 하니까 우리는 무엇을 구해달라고 합니까? 바로 세제곱의 합이네요. 사인 세제곱 세타와 코사인 세제곱 세타의 합을 구해달라는 것이니까 합과 곱을 알면 세제곱의 합은 한번 적어볼까요?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의 합곱이죠. 곱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세제곱의 합은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의 합곱 맞죠? 자, 이것도 적으라는 뜻이 아니고 복습 차원으로 한번 적어본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세제곱의 합은 합의 세제곱, 합이 바로 2 마이너스 루트 5인데요. 얘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의 합이 2 마이너스 루트 5고요. 곱이 무엇입니까? 바로 4 마이너스 2 루트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또 세제곱하기가 싫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5가 공통으로 있죠. 그죠?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 5를 묶어버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2 마이너스 루트로 묶어버리면 자 앞에는 2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이 되고요. 뒤에 부분은 마이너스 3배의 4 마이너스 2 루트 5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니면 여기서 다시 잠깐 보면요. 자,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5의 세제곱인데 얘를 또 2로 묶어낼 수가 있나요? 얘를 2로 묶어내면요. 2가 나와서 얘가 뭐가 되고 6이 되고요. 두 배로 곱해야 되죠. 그러면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죠. 그러면 얘의 제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구로? 2 마이너스 루트 5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5가 남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6이 남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루트는요, 앞에 거 제곱 4, 뒤에 거 제곱 5가 되어서 4 더하기 5, 9가 되면서 2 짠짠하면 마이너스 4 루트 5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이해됩니까? 여기는 여러분들 이걸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계산을 해줘야 되겠네, 이거죠?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를 해볼까요? 전개를 하나 차근차근 하면 요렇게 하면 36, 마이너스 36이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9 루트 5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16 루트 5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루트 5 루트 5가 5가 되니까 20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마이너스 36과 20은 마이너스 16이 되고요.
마이너스 9 루트 5, 16 루트 5는 바로 플러스 7 루트 5가 되어서 바로 마이너스 16 플러스 7 루트 5가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서 요거를 전개한 다음에 자, 우리가 계산해주고 나서 다시 또 이 2 마이너스 루트 5가 5와 직접 전개하면 동일한 결과값이 나올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챕터 5 삼각함수를 모두 다 마치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챕터 6인 바로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았습니다.